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료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적용 확대에 따른 저희들 그 소득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소득 신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먼저 지금 고용보험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시행한 지 한 6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용보험 전문가는 아니고요, 세무 전문가도 아닌데, 그 대리기사로서, 전업 대리기사로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운전 그 고용보험은요, 로지, 아이콘, 네, 로지, 아이콘, 콜마너, 콜마트 등이 있는데요. 전화콜 시장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카카오, 그 다음에 티맵 대리, 티맵 대리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고용보험 차감 기준이 이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보험료율은 1.4%로 대리운전 기사와 업체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은 기사님 순수입으로 오더 금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대리 직종별 경비율은 21.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20%에다가 고용보험료 1.4%를 더해서 21.4%죠. 네. 고용보험 신고는요, 월 단위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고, 하루 수입 기준으로 2일 오전 정산할 때 고용보험료를 정산해서 1차 정산한 후 다음 달 초에 5에서 11일경에 최종 정산이 진행된답니다. 네. 자, 고용보험료를 차감하는 기준이 로지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로지에서는 일반 노무자를 자사오더를 수행한 기사를 보아서 일반 노무자라고 그러고요. 자사오더는 뭐 소속사에서 오더를 수행한 것을 자사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노무자라고 하고, 단기 노무자, 타사오더를 수행한 자사기사님, 그러니까 자사기사님인데 다른 그 로지 안에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다른 오더를 수행한 기사를 단기 노무자라고 합니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사오더 기준으로 소속기사님 소속업체에서 등록한 고용보험 신고 사업자 번호와 오더 등록업체에서 등록한 고용보험 신고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자사오더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사기사님이 자사오더와 타사오더를 수행한 경우 일반 노무자, 단기 노무자 두 가지로 차감된답니다. 자, 일반 노무자는 재정산 시 차감할 기사님이 없는 경우 업체 정산금에서 추가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만 65세, 만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소속사가 있는 소속 사무실 오더를 수행하는 그 기사님입니다. 네, 기사님. 그래서 그 차감된 고용보험료는 다음 달 초 고용보험료 최종 정산 시 그 80만원 미만이면 재입금 된답니다. 재입금. 그러니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고용보험료를. 그 다음에 월 보수액이 80에서 100만원인 130만원인 경우는 동일하게 9,310원을 차감한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감하고요. 133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의 0.7%를 곱해서 각 업체에서 차감한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일반 노무자고요. 그래서 단기 노무자는 이제 다른 업체콜을 수행한 기사님이죠. 다른 업체콜을 수행한 기사님을 단기 노무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정산 시 차감할 기사님이 없는 경우 소속업체에서 정산 금액을 추가 차감된답니다. 역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65세 이상은 신고 대상에서 차감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 보수액이 0.10% 금액 기사 발주자가 각각 차감합니다. 단기 노무자는 월 보수액 기준 없이, 즉 80만원이 넘기든 80만원 이하이든 상관없답니다. 상관없이 모든 수입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가 있잖아요. 카카오는 카카오 기사님들은 모두 일반 노무자예요. 일반 노무자입니다. 카카오는 일반 노무자고요. 모든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님, 카카오 대리 기사 분들은 이 설명대로라면은 일반 노무자예요. 일반 노무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에서 제휴콜이 있어요. 제휴콜이 있습니다. 제휴콜은 그 카카오 기사님들한테는 그 자사콜이 아닙니다. 자사콜. 제휴콜은 죄송합니다. 제가 손글씨 써가지고, 제휴콜은 자사콜이 아니에요. 자사콜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기사님들이 자사콜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단기 노무자처럼 모든 수입에 대해서 차감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수입. 그러니까 모든 콜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차감. 네.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보험이 관련 공지사항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80만원 미만이, 이 80만원이라는 게, 80만원이라는 게 이게 그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니고요. 그냥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기사님 순수익. 그러니까 20%를 제외한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80만원은 포인트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포인트. 기사님들이 받으시는 포인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네, 포인트. 그래서 20%를 제외한, 이제 고용보험료인 21.4%죠. 21.4%를 제외한 것과 같은 거죠. 네, 21.4%를 제외한 그럼 80만원이 발생 안 하면은, 이거는 카카오 드라이버는 카카오 대리 기사는 아까 로지의 설명서대로 보면은 이 자사기사이기 때문에 자사콜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80만원이 미만이 되면은, 로지는 안 그러는데 카카오 드라이버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즉 80만원까지는 그 고용보험 납부가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9,310원 월보수역의 5.7% 똑같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는 제휴콜인데요. 제휴콜은 그 N콜 수익, 그러니까 매 콜당 차감한다. 0.7%로 경비율을 빼고 차감한다. 이거는 로지하고 똑같아요. 제휴콜은 로지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차감한다. 네, 차감한다. 로지처럼.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로지는 자사콜이 거의 없어요. 자사콜이 거의 없으니까 그 환급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로지는 거의 환급이 안 일어나고요. 카카오는 80만원 미만이면 환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의 매출 자료가 홈택스의 복지이음에 모두 등록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등록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인가부터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이음에 올라온 자료를, 그런 소득세 자료를 국세청에서 그거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어느 분께서 물어봤대요. 근데 물어봤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었대요. 네, 사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복지이음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득세 자료로 홈택스에 있는 복지이음에 올라오는 대리기사들 고용보험료에 관련해서 자료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업체 신고, 카카오 신고,
그 신고하는 내용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거 한 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로지하고 아이콘, 전화 콜센터, 콜마너 이런 거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투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뭐 카카오 수입이 101만 원, 즉 그 순수익이 80만 원 미만이면 로지 수입은 모두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카카오 수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80만 원 미만이면요. 그게 이제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카오를 주력으로. 그래서 카카오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카카오 수입이 순수익 80만 원, 그러니까 101만 원, 매출이 101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로지, 아이콘, 콜마너를 아무리 적게 타도 로지, 아이콘, 콜마너 이런 거는 수익 금액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 예, 그런 분들은 납부하지 않고요. 그 지금 납입된 고용보험료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근데 그걸로써 대리운전기사 한 명에 대한 어떤 전체 수입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문제 소지가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카카오도 우선 지금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를 80만 원이 되든 안 되든 그 달에 일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감을 하잖아요. 차감하고 뒀다가 8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그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근데 로지는 그런 경우가 없다. 왜냐? 대부분 로지 기사님들은 사무실이, 그러니까 카카오처럼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콜이라는 개념이 적어요. 그러니까 자사콜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거의 안 되고 있다. 네, 그런 거가 또 한 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카카오는 그 고용보험료 환급은 일어나는데 종합소득세는 100% 신고됩니다. 그 국세청에 100% 올라가요. 고용보험료랑은 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확인된 거는, 이제 그 플랫폼 로지, 카카오, 콜마너 이런 회사들이 그 과세 자료를 그 제출을 하는데요. 그 제출 명세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그 플랫폼 안에서 일하는 소규모 전방 업체들이 또 그 간이지급 명세서로 자세하게 또 신고를 한답니다. 개인들의 어떤 그 종합소득세 자료에 직접 반영이 안 된다. 이건 다행이죠. 직접 반영이 되면요, 대리운전 기사님들 세금 폭탄 맞습니다. 세금 폭탄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 이게 초기라 직접 반영은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수수료 20% 빼고 더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로써 뭐 직접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뺀 금액, 그 포인트를 그 금액을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는 그 지금 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그러니까 매출 금액,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콜 타면 2만원을 다 신고를 한다 하는 거고요. 카카오는 포인트 콜이니까 2만원짜리면 기사가 가져가는 금액 뭐 16,000원, 18,000원 뭐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홈택스 본인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네, 그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본인 소득 내역은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복지 이음, 그 다음에 본인 소득 내역을 누르면은 그 소득 내역이 나온답니다. 네. 로지에서는 발생된 그 콜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 안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콜은 로지에서 건들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신고하고 있답니다. 작은 업체, 그 플랫폼 안에서 일을 하는 그 업체에서는 원천징수를 그 한 콜에 대해서는 간이지급 명세서 형식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예,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대리운전에 관련된 기사님들의 세금 신고는
진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7,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계시는 분들은 물론 세무사를 통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세금을 신고를 할 때 그 경비율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경비를 많이 빼야 저희가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 영상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계속 구독,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내년에 세금 신고에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